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 2001년 한일 기자단 교류차 일본을 방문했었을 당시에 우리 기자단에서 이견 조율로 상당 시간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가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군국주의 상징을 왜 찾아가느냐 하는 반대 의견과 바로 그런 역사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자단의 역할 아니냐는 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론은 가보자는 쪽으로 났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기자단이 단체로 야스쿠니 입장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둔 한일 관계도 한몫했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이 어제 퇴위했습니다. 그는 일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신도의 중심 야스쿠니 신사는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역시 일관됐습니다. 새로운 레이와 시대가 평화롭게 결실 맺기를 왕비와 함께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0년 한국 국민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 해석의 여지가 분분했던 그 표현 이제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야스쿠니를 참배한 아베 정권은 여전히 우경화로 치닫고 있고 한일 관계의 과거사는 아직 가해국의 진정한 사죄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요. 역사는 흐르는데 시대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정은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이 조국 민정수석이 먼저 입장을 SNS에 올리는 바람에 약간 네네. 논란이 됐죠. 늘 한 발 빨라요. 예, 너무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오후 브리핑 때, 이걸 공식 입장으로 봐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입장을 내놨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는데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추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경색된 국회 상황을 해소하고 추경 통과를 위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만남 등을 준비할 계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무엇을 하겠다라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는 단계에 있지는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중앙아시아 방문 출국 당일날, 그러니까 지난 16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직후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거 뭐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당분간 뭔가 액션을 좀 취하긴 어려워진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뭐 지정을 했지만 협상은 이제 시작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갈 길이 멉니다, 사실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거 뭐 국회 선진화 때문에 행동에 굉장히 제약이 많다. 예. 이런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여당이 행동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으면서 네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최장 330일 동안 힘겨루기를 좀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심사가 최장 180일. 네네. 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최장 90일. 네. 본회의 논의가 최장 90일.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330일이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협상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1월 29일 이후 첫 본회의 때 자동 상정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표결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 실제로는 330일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정에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그렇다면. 아시겠지만 1월 말, 빨라도 1월 말이고, 그러니까 뭐 2월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인데 네네. 한창 그때 뭐 공천 과정에 들어가 있을 때란 말이죠. 예, 예. 뭐 그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또 각 당이 내부 갈등이 굉장히 또 심할 때입니다. 뭐 여야 뭐 다 공통된 상황이고. 네네.
또 뭐 여러 가지 또 정기 개편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당장 여당부터 표 단속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 현재 여야 사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지 공조틀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상당히 의문인 상황이다라고 예. 봐야 하겠죠. 네. 자, 이 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한 어느 정도로 단축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일단은 여당은 180일까지 단축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331일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절반 정도로 줄여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역시 변수는 자유한국당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연 작전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그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네네.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야 합니다. 네네.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 동안 조정기간을 또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아마 최대한 그 자유한국당이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실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네네. 그럼 법사위 이렇게 하고 본회의 이제 논의 기간을 이제 단축을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남은 180일 그렇죠. 기간 동안의 단축이에요. 네, 예. 근데 그것도 뭐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얘기고요. 특히 선거제 개편안이 문제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선거구 재획정 문제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게 여야 합의도 어렵지만 사실은 당내 조정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역구 기준으로 한다면 숫자를 지역구를 줄여야 된다는 지역구 거잖아요. 숫자를 확 줄여야 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본인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 또는 다른 지역하고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네네. 여야 불문하고 이제 다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의원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예. 속된 말로. 뭐 끝까지 저항하고. 지금 뭐. 지역과 253개 아닌가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나온 안대로면 225개로 줄여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선거구 자체가 네네. 그 틀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야 의원들 간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내 조정도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도 의외로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 지금 선거구 획정안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3월 15일인데 이것도 이미 넘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선거 전 한 달 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1년 전에. 1년 전, 1년 전. 예, 예. 이게 벌써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네. 아직도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제 개편안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이제 동시에 이제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예. 이게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려서 이것이 제대로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에도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표대결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시점에 그러니까 330일 뒤에 네네.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년 총선에 그대로 그걸 적용할 수 있겠는가? 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 선거는 몰라도. 그럼 21대 총선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여야 그 첨예하게 맞물리는 이 상황의 가장 큰 변수는 그러면 어느 당이 쥐고 있는 겁니까? 한국당이 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야 사당이 지금 표대결로 해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는 네네. 예, 가장 큰 변수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정안 네. 통과를 한 이후의 분위기는 보면 여야 사당 특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과도 협의를 좀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면서 좀 예, 달래게 그렇습니다. 나서는 듯한 분위기지 예, 않습니까? 선거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사정권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이 여당이 단독으로 제1야당의 의견 무시하고 이걸 처리한 적이 없거든요. 전례가. 그러니까 게임의 그것도 룰을 부담이죠. 정하는 문제는 합의에 그렇습니다. 근거해야 한다 이런 예.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석재 전 KT 사장이 구속이 됐어요. 네. 뭐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뭐 한 발언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지금 사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이제 KT 부정채용 의혹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지금 받고 있죠. 어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를 한 거고요. 지금 뭐 한 9건 정도 거의 이제 확실한 그 물증을 확보한 네네. 그런 그 특혜 채용 건이 이제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건에 다 이석재 전 KT 사장이 연관이 된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의원 그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특히 좀 관련이 많이 되어
것으로 예.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또 청탁을 받았다면 뭐 반대급부로 어떤 걸 받았는지 여부, 네네. 이걸 앞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연장선에서 당연히 이 김 전 원내대표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네네. 초읽기 이미 들어갔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본인은 뭐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비서실장 그때 당시에 사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비서실장과 대질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지금 뭐 어떻게 전개될까 저희들도 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방향으로 일단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국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죠. 선거법 개혁의 첫 발을 내딛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국회라는 오명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패스트트랙 지정 후 폭풍으로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회가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의 상황, 국회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원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 지역에서 당선된 분이시죠?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어떻게 지역구 다녀오셨습니까? 예, 지난주 주말에 이제 집안 결혼식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네네. 예. 당선되시자마자 서울에서 주로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패스트트랙 지정 둘러싸고 정말 가장 최근에 국회에 입성한 의원의 입장으로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뭐 제가 이제 엊그제 요 지역구 다녀왔을 때 네네. 그 농담 삼아 그런 말로 합니다. 여기는 국회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국회를 다 배웠겠다. 그러셨어요? 그런 말 한마디로 하던데. 네. 어쨌든 이번 상황을 지켜본 저희 이제 뭐 지인들이나 또 지역구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싸우는 모습 많이 봤지만. 네네. 아마 이번 모습은 지켜보면서 아마 그런 불법 그 증거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고발을 취하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좀 하셔가지고. 네네. 이번 문제가 저희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그 한창 대치가 진행되고 있었던 월요일 밤에 이렇게 보니까 정무회의실 그 앞에서 자유한국당과 대치한 상황에서 막 구호를 외치고 이런 모습이 보이셨어요? 예. 월요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입니다. 예. 그날이 아마 이제 그 패스트트랙 통과되는 날인데요. 네네. 그 전에는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막고 막 끌어내고 그랬는데 그날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네네. 그 앞에서 아예 그냥 막 들어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아마 두 특위에서 사무실을 옮겨서 네네.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좀 조건이었습니다. 예, 후유증이 심합니다. 서로 맞고발 상황이고요. 의원 본인께서도 지금 고발을 당하신 상황 아닌가요? 그 사실은 이제 심각한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의안가에 의안을 접수하러 가는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막은 게 아니고요. 예. 그 국회의원 그 자유한국당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의원 활동을 방해한 거란 말이죠. 네네.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은 게 아니고 밀치고 저희를 오히려 막 끌어내고 그런 좀 행위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국회하고도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예. 오히려 국회의원들하고는 때로는 뜻이 안 맞았으니 마찰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사무처 보좌진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넘어질 뻔 하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또 끌어당겨서 그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아마 어디하고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좀 과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죠. 고 노회찬 의원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던 이 사안을 정의당 입장에서 소속된 의원으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사실 하기 싫었던 거죠. 정치개혁이나 사법개혁을. 그런데 이걸 핑계로 삼아서 자신들이 이제 보수 결집을 한번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그런 좀 보수 결집을 이룬 것이 아니라 또 국민으로부터 고집을 당했다. 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은 패배했고 또 국민들은 승리했다. 저희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네. 이게 이제 특히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개정하라고 권고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 20대 국회를 보면은 투표한 국민들의 뜻이 50.3%가 사표로 됐단 말이죠. 네네. 이런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국민들의 뜻이 조금이라도 좀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을 닮은 국회, 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이것은 국민들의 뜻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이제 첫 출발점, 그게 법안이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출발이 시작된 거다. 그래서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놓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는 소속된 백승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당 합의 이후에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 무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분들 어떻게 입만 열면 그래 거짓말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트랙 자체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네네. 선거법 개정 자체는 나경원 대표도 비례성을 과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합의를 해놓고 전혀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번에 통과된 그 패스트트랙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전적인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또 두 번째,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19대 국회 때 지금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재호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만, 네네. 그 당시 의원의 공동 발의에 똑같이 했던 사안입니다. 공수처 예. 설치하자고. 네네. 그렇게 해서 전 정권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사안인데, 이걸 지금 와서 이제 야당 사찰이다 어쩌다 맹문을 달아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것, 저는 정말 이건 명분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선거제 개편 연관돼서는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이중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한국당의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고요. 네네. 정치개혁의 선봉부대다, 선봉본대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이제 정의당이 최대 수혜자가 아니라 그동안 소위 기득권 정당들은 자신들이 국민들이 지지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사실상 도둑질해 갔습니다. 네네. 오히려 저희들 같은 정당이나 소수 정당들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떤 도둑질을 당한 거죠.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의당은 지금 7%의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에는 2%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문제를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걸 정의당이만 이익이다 어쩌다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그동안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려오는 것이 조금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당이 정의당보다 훨씬 더 큰 수혜자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회의 갈등을 바라다 보면 그 국민청원에는 자유한국당 해산에 대해서 무려 14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벌써
140만 명.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렇더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대한 청원에도 20만 명 가깝게 지금 동의가 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같은 상황을 초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140만 명은 아마 국민청원이 있은 이래로 최고 많은 최고의 숫자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해산해라 하는 조치를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기보다도 늘 그냥 발목 잡기 하고 기득권 지키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번에 벌어진 것처럼 초법적인 불법 행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뭐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이제 최초로 150만 명 아마 이렇게 가다 보면 200만 명을 넘었을 것 같은 좀 예감이 드는데 그런 뜻이 아닌가 보이지고 또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한 20만 명이 또 서명을 했다는 것은 뭐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위는 뭐 다른 정치개혁, 사법개혁 뭐 온갖 명분을 갖다 붙여도 결국은 보수를 결집해서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기기 위한 오로지 이제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 진영들이 결집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베에서는 한국당에서 특히 그 청와대가 킹크랩 배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 같은 그 독일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그분들 어제 전부 그 공상과학 소설자로 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긴 언급은 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네네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의원께서는 뭐 노동 현장에 아주 한복판에 계셨던 분이시기도 한데요.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런 그 선거 과정에서의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노회찬 1호 법안이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꼭 통과시키겠다. 자, 간단하게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회찬 의원이 2016년도에 국회의원 이제 당선되는 과정에서 제1호 법안으로 정리해고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네네. 그때 재미난 것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박 논란이 있었는데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만이 내가 진정한 진박이다 하는 농담 섞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법안을 좀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동안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유사한 공약들을 좀 끌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우리 노동자들이 워낙 이 고용의 그 불안, 이렇게 정리해고나 이런 위협 앞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그렇게 추진해왔다 보이지고요. 지금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상생한다는 그런 큰 좀 원칙 하에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최근에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반드시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특히 오늘 노동절이기 때문에 또 2년 전에 노동절 날 삼성조선 크레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수십 명이 사상을 당했죠. 그래서 또 그때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했던 법안이 중대재해가 일어나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거는 기업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네네. 얼마 전에 그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청년의 참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제대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중대재해가 일어나면은 기업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법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예방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해서 이런 법안도 좀 신속하게 처리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게 어느 법안보다 우선 처리돼야 될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그 노동계의 대치 국면을 상생을 통한 해법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정치권에 들어가셔서 협치를 통한 정치 현장에 조화를 좀 하는데 한몫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순서를 좀 바꿔서 오늘 스포츠, 문화연구소장 최동호 소장으로부터 아침을 여는 키워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키워드로 여는 오늘 이 시대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출근길 라디오로 만나는 깊이 있는 오디오 칼럼, 수요일 오늘 스포츠편입니다. 원래 이게 4부에서 많이 다뤘었어요. 그런데 오늘 2부로 좀 당겼습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빈볼과 자본주의입니다. 여기서 빈볼이라는 건 꽉 차 있다는 거에 반대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위협구 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프로야구에서. 던지면은 막 선수들 맞고 그러잖아요. 예. 최근에 이 빈볼 때문에 프로야구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게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스포츠가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우선은 이제 그 여가 생활을 담당하죠. 예. 우리들의. 이 여가 생활을 담당한다는 얘기는 이 노동의 생산성, 또 이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네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요. 이 스포츠 자체가 뭐 하나의 산업도 됐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합의 기능도 하고, 그리고 이데올로기도 돼버렸거든요. 스포츠가. 네네.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가 민족주의 쉽게 흥분하죠. 네네네. 지난해 월드컵에서 독일 이겼을 때 왠지 뿌듯해지나요? 독일전 승리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렇죠. 예, 예. 경제적으로 보면은 또 가장 극단화된 게 2002년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이 프로스포츠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프로페셔널리즘을 네네. 아주 강화하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빚어졌던 그 빈볼 시비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그 빈볼 시비와 관련해서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프로야구 예의의 문제가 이 핵심적인 사안이었었거든요.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대로 왜 안 하느냐.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공을 빈볼을 던져서 선수가 맞으면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죠? 아주 예전에는 네네. 투수가 몸에 맞는 공을 던져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아. 오히려 사과를 하면은 이 감독이나 코치 선배들에게 혼났어요. 기싸움인가요? 맞습니다. 기싸움에서 어허. 밀린다. 일종의 이게 전쟁터인데 네네. 뭐 실수해서 몸에 맞출 수도 있지. 그래서 모자 벗고 인사를 하게 되면 다음 타자하고 상대할 때 심리전에서 밀리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고개를 더 뻣뻣하게 들고 있어라. 이상하네요. 맞은 사람은 때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너는 맞은 짓을 했어. 뭐 이런 논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이제 스포츠에서만의 그러니까 논리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 연관져 가지고 이제 자본주의라는 키워드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것은 네네. 이 스포츠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스포츠를 접하죠. 그러니까 예. 경기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스포츠 뉴스 나오죠. 그렇습니다. 또 출근해서 인터넷 보면 스포츠 뉴스도 읽게 되죠. 그리고 광고에서 스포츠 스타들이 전달해주는 이미지를 광고를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프로스포츠를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자본주의 코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봉이 김선달입니다. 대동강물 판 것처럼 무슨 생산품을 만들어내가지고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예. 인간의 신체를 활용한 선수들의 플레이로만 아하. 돈을 벌잖아요. 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이제 빈볼과 자본주의가 이제 딱 지금 연관될 수 있는 것이군요. 예, 고도의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이 프로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다니기 시작한 게 예. 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기서부터입니다. 네네. 그전에는 별로 프로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왜 이래 프로답지 않게 프로답게 일을 해야지 이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죠. 그럼 몸에 맞는 공을 던진 다음에 예. 사과를 하면은 프로답지 않은 건가요? 근데 이 프로답게라는 말의 의미가 네네. 우리가 좀 따져볼 게 있어요. 일단은 전문가처럼 일을 잘해야지 된다. 그리고 성과를 내라. 그 능력에 맞는
대접을 해주겠다. 네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 뒤집어서 보면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프로야구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계약 기간 내에 성적 못 냈다고 해임되는 선수나 퇴출당하는 감독들 보면서 네네.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예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상의 지배 효과인데 우리가 너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프로야구를 접하다 보니까 프로야구가 전달해주는 메시지나 이데올로기에 그대로 수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요 직전에 그 여영국 의원을 연결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노동자 출신으로서 그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을 예.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오늘 또 뭐 5월 1일 또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애초에 말씀드렸던 빈볼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이 최근에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사과를 하거든요. 근데 사과하는데도 팬들 사이에서는 논란입니다. 투수가 너무 자주 모자 벗고 인사하면 안 된다. 기싸움에서 밀린다. 그런데 이 기싸움에서 밀리니까 사과하지 말아라. 미안한데도 사과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무조건 이겨라. 이기는 게 최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이걸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라는 것이 뭐 승패를 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승패라는 가치 이상의 어떤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맨십.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네네. 스포츠이지 무조건 이겨서 승리가 전부다. 승자 독식의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스포츠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 선수들에게 무조건 이기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정글을 프로스포츠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 전체에도 우리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이 일상의 지배 효과를 당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를 우리 스스로 너무 각박하게 살벌한 무한 경쟁의 사회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프로스포츠가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 둘이 좀 공존할 수 있는 뭐 좋은 그런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스포츠가 보여주는 그런 가치. 네네.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 같은 모델.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치고도 네네. 세리머니를 자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홈런 맞은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신인 선수다. 내가 너무 화려한 세리머니를 하면은 이 선수 기가 죽는다. 그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 예, 이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 정치인입니다. 사과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타자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부담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과는 네네. 사과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의 네네. 지혜를 스포츠에서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것을 우리가 선수들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스포츠계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도 던지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치열하게 싸운 결과가 나왔을 때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보면 스포츠하고 정치하고 공통된 점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 구분이 되죠. 경쟁하게 되죠. 그 대립과 갈등의 구조인데 네네. 보이지 않는 또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은 이 스포츠는 예를 들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한다면은 이 정치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대화 타협을 하는 거죠. 때로는 갈등도 있기도 하는데 스포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벤치 클리어링은 우리 이 선수는 이 공을 던진 구승민 선수는 공을 맞은 정수빈 선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만나게 되면 아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이런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좀 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이것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이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지정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수처, 2번
공술의 공수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 Bye.